한규림이 김무진 앞에서 눈물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내가 잃어버린 게 김무진 씨였어요. 그 말에 김무진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무슨 소용이야. 며칠 뒤 몰래 의뢰한 친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김무진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라고? 판박이처럼 닮은 그 아이가 제 핏줄이 아니라는 통보 앞에서 진실은 이미 누군가의 손에 뒤틀려 있었습니다. 어긋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 두 사람의 마음이 이번 회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규림이 다솔로 뒷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오래 벼르고 벼른 걸음이었지만 막상 그 앞에 서니 다리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 말만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한규림은 결국 김무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마주선 김무진은 무슨 일이냐는 듯 표정을 굳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나온 그의 얼굴에는 경계와 피로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한규림은 떨리는 두 손을 맞잡고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게 뭔지 이제야 기억이 났어요. 8년 전 녹음기를 들려주고 매몰차게 돌아섰던 그날의 진실을 한규림은 처음으로 스스로 꺼냈습니다. 그를 지키려고 일부러 속물인 척했다는 것, 1억을 요구하는 여자로 스스로를 꾸며냈다는 것, 그 모든 게 김무진을 홍옥선의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려는 몸부림이었다는 것을요. 미안해요. 그때 나는 김무진 씨가 나 때문에 다칠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눈물 섞인 목소리가 밤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지키려고 밀어냈는데 정작 잃어버린 게 자기 자신의 사랑이었다는 걸 8년이 지나서야 깨달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김무진의 얼굴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잊었다고 스스로를 속여온 감정이 한꺼번에 차오르는 걸 그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8년을 도끼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단한 껍질이 규림의 눈물 앞에서 소리 없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무진은 이를 악물고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 말을 왜 이제야 하는데? 낮게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원망인지 회한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 그 안에 배어 있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8년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았을 거라는 뒤늦은 아픔이 그의 말끝에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각자의 자리가 너무 멀리 어긋나 버렸다는 것을요. 한규림은 조응식과 새로 시작하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이었고 김무진의 곁에는 장서현이 조심스레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제 와 되돌리기엔 너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규림이 먼저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냥 이 말만 하고 싶었어요. 이제 됐어요. 정말요. 애써 웃어 보이는 그 얼굴이 더 애처로웠습니다. 김무진은 붙잡고 싶은 손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그 손을 잡아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아서는 규림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그림자를 차마 부르지 못한 채로요.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차갑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김무진은 한동안 그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규림이 남기고 간 말 한마디가 가슴 한복판에 돌덩이처럼 얹혔습니다. 8년 동안 그렇게 미워하려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속물이라 돈에 눈이 먼 여자라 스스로를 다잡으며 겨우 버텨왔는데 그 모든 원망의 근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셈이었습니다.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규림은 자신을 지키려고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김무진은 앞치마 끈을 신경질적으로 풀었다 다시 묶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게 안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캄캄한 골목 끝에 가 있었습니다. 규림이 사라진 그 방향으로요. 돌아선 뒤에도 김무진은 좀처럼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와서도 칼질은 자꾸 헛나갔고 불에 올려둔 냄비를 잊은 채 멍하니 서 있기 일쑤였습니다. 평소라면 눈 감고도 해내던 손놀림이 그날따라 온통 어긋났습니다. 소스의 간을 2번이나 놓쳐 다시 만들 정도였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박정우가 결국 팔짱을 끼며 다가왔습니다. 야, 너 오늘 왜 이래? 손이 완전히 딴 데 가 있잖아. 김무진은 대답 대신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하필 장서현과 처음으로 제대로 만나기로 약속한 마당이었습니다.
지쳐있던 서연의 병실을 직접 찾아가 이제 남자 여자로 만나보자고 손을 내민 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23년을 한결같이 자신만 바라봐온 서연에게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고 다짐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머릿속을 온통 채우는 건 조금 전 규림에 젖은 눈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 떨리던 손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김무진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박정우가 미간을 좁히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규림 씨 만났냐? 김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박정우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럴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8년을 도끼 하나로 버텨온 셰프였습니다. 커플도 부부도 받지 않겠다는 괴짜 규칙을 가게문에 내걸 만큼 김무진은 사랑이라는 말 자체를 밀어내며 살아왔습니다. 그 규칙은 사실 상처받은 사람이 두른 방어막이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규림의 사과 한마디에 그 단단한 둑에 또다시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김무진은 자신이 지금 무슨 마음인지조차 스스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에게로 향해야 할 발걸음이 자꾸만 반대편으로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서연에게 못할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뜻대로 접히지 않았습니다. 박정우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정리해. 어설프게 걸치고 있으면 다 다쳐. 서연이도 너도. 김무진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리대를 두 손으로 짚은 채 한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끓어오르는 냄비의 김이 그의 얼굴을 뿌옇게 감쌌지만 김무진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채로요. 박정우는 그런 친구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8년 전에도 꼭 이랬습니다. 규림이라는 이름 앞에서 김무진은 늘 저렇게 무너졌고 또 저렇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박정우는 행주로 조리대를 훔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저 흔들림이 어디까지 갈지 그게 두려웠습니다. 서연은 서연대로 오래 기다린 사람이었고 규림은 규림대로 이제야 진심을 꺼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쪽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될 마음이었습니다. 야, 오늘은 그만 들어가라. 여긴 내가 정리할게. 박정우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김무진은 그제야 눈을 뜨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러나 가게 문을 나서는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운 무언가에 짓눌린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홀로 남은 김무진은 한결과 나눴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처음 햄버거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던 날부터였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매운 걸 유독 못 먹는 습성도 게임을 대하는 진지한 눈빛까지도 신기하리만치 자신과 겹쳤습니다. 무엇보다 웃을 때 한쪽만 슬쩍 올라가는 입꼬리가 김무진에게는 거울을 마주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좋아하는 색깔을 물었을 때 똑같은 대답이 돌아오던 순간 그는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이상한 확신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 녀석이 내 아들이 아닐 리가 없는데. 김무진은 텅 빈 거실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무심하게 반짝였습니다. 한때 그는 빨대까지 챙겨 친자 검사를 하려다 규림의 인생에 함부로 끼어들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그 결심을 접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조용히 비켜서는 게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규림과 결의를 위하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규림이 위장 이별을 눈물로 사과했고 쌍둥이의 입을 통해 규림이 미혼으로 결의를 홀로 키워왔다는 진실까지 드러났습니다. 8년간 오해였던 이별의 진실이 벗겨지자 접었던 감정도 다시 불붙었습니다. 김무진은 더 이상 모른 척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흔들리는 채로 장서연을 마주하는 것은 서연에게도 자신에게도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어정쩡한 미련을 끌어안고 새 인연을 시작하는 건 세 사람 모두를 상처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김무진은 확실한 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의가 정말 제 핏줄인지 그 답 하나면 이 지긋지긋한 흔들림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면 미련 없이 서연에게 마음을 다할 것이고 맞는다면 그때 가서 또 다른 길을 찾을 셈이었습니다. 오래 망설이던 그는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접었던 친자 확인을 이번에는 끝까지 밀고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이번만큼은 규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이라고요. 그렇게라도 명분을 세워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김무진은 밤이 새도록 그 결심을 오래도록 매만졌습니다. 그는 문득 결이가 지갑을 돌려주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지갑을 내밀며 씩씩하게 웃던 그 얼굴이 지금도 눈앞에 선했습니다. 아빠를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의 아빠 자랑에 상처받으면서도 내색 한 번 하지 않으려 애쓰던 야무진 8살이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핏줄이라면 김무진은 지난 8년 동안 아들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반대로 아니라면 이 이상한 이끌림과 미련을 깨끗이 접고 서연에게로 돌아설 수 있을 터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확인이 먼저였습니다. 김무진은 창가에 오래 서서 밝아오는 새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결심은 이미 섰지만 그 결심이 데려올 답이 무엇일지는 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다시 검사 이야기를 꺼낸 김무진을 박정우가 정색하며 막아섰습니다. 너 그거 접었잖아. 규림씨 인생에 끼어들 자격 없다고 네 입으로 그랬잖아. 박정우는 절친의 팔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무진과 규림이 사귀고 헤어지던 그 모든 순간을 박정우는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이별 후 무진이 무너져 술로 밤을 지새울 때 곁을 지킨 것도 흑역사가 될 뻔한 일들을 대신 막아준 것도 다 그였습니다. 이제 겨우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판에 그 상처를 다시 헤집을까봐 박정우는 겁이 났습니다. 결이가 네 아들이든 아니든 그게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확인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박정우가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무진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친구를 마주보았습니다. 이번엔 규림이 때문이 아니야.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지금 서현이랑 시작하려는 사람이야. 근데 마음이 여기 없어. 자꾸 딴 데 가 있어. 이 상태로 그 사람 앞에 서는 게 그게 더 못할 짓이야. 박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서 더 그랬습니다. 서현을 향한 미안함과 규림을 향한 미련 사이에서 무진이 얼마나 오래 스스로를 갉아먹었을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확인하고 나면 어느 쪽이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김무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러온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결이가 아들이라면 아들대로 아니라면 아닌대로 이 지긋지긋한 흔들림의 매듭을 짓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박정우는 잠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 고집을 꺾을 방법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에 네 마음이 정리될 것 같냐? 나는 그게 걱정이다. 박정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김무진은 대답 대신 옅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박정우는 한참 만에 긴 한숨을 내쉬며 붙잡은 손을 슬며시 놓았습니다. 말린다고 꺾일 고집이 아니라는 걸 20년 지기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 대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무슨 결과가 나오든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박정우가 마지못해 물러서며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김무진은 그 말에 처음으로 옅은 안도의 빛을 보였습니다. 고맙다. 김무진이 짧게 말했습니다. 박정우는 대답 대신 그의 등을 툭 쳤습니다. 20년 세월이 담긴 손짓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정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 이 검사가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예감을 애써 눌러두었습니다. 친구가 저렇게까지 결심한 이상 곁에서 지켜보며 무슨 일이 생기면 막아주는 게 자신의 몫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과 나오면 나한테 제일 먼저 말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박정우가 다짐을 받듯 말했습니다. 김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래된 전우처럼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무진은 조용히 검사에 쓸 시료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규림에게 들키지 않고 결이의 것을 손에 넣는 일이었습니다. 마침 다솔로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한규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이가 종종 가게에 들를 때 곁을 지키는 사람이자 그 아이의 이모뻘이었습니다. 김무진은 며칠 전 결이가 다녀간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물을 마시고 무심코 두고 간 손수건 한 장이 그날 카운터 서랍에 챙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티나지 않게 지나가는 말처럼 한규민에게 물었습니다. 저번에 결이 왔을 때 여기 뭐 두고 간 거 없었어요? 한규민은 별다른 의심 없이 서랍을 뒤졌습니다. 아, 이거요.
결의가 흘리고 갔더라고요. 다음에 오면 주려고 뒀어요. 한규민이 손수건을 건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무진과 결의 사이에 얽힌 사연을 알 리 없었으니 그저 손님이 물건을 찾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김무진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심장이 요란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천조각 하나에 8년을 붙들어온 물음의 답이 담겨 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손수건에는 아직 아이 특유의 냄새가 옅게 배어 있었고 그 냄새마저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무진은 아무도 모르게 사설검사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시료와 결의의 손수건을 나란히 접수하며 결과는 반드시 본인에게만 알려달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이건 저 말고는 아무도 알아선 안 됩니다. 김무진이 접수창구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규림에게도 서연에게도 어머니 홍옥선에게도 결코 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박정우 한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접수증을 받아든 김무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칠 뒤면 그토록 오래 매달려온 물음에 답이 나올 참이었습니다. 그는 접수증을 지갑 깊숙이 넣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쪽 답이 나오든 담담히 받아들이자고 다짐했지만 마음은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무진은 몇 번이나 지갑을 만졌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마치 저울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쪽에는 결의가, 다른 한쪽에는 서연이 놓여있는 저울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든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터였습니다. 그럼에도 김무진은 이 흔들림을 끝내야 한다고 애매하게 걸쳐있는 것보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편이 낫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불빛들이 유난히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김무진은 오래도록 창에 이마를 기댄 채 며칠 뒤에 도착할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답이 이미 누군가의 손에 뒤틀리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무진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를 지켰습니다. 손님을 맞고 접시를 내고 서현과 짧은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늘 검사기관 쪽에 가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고 몇 번이나 묻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아이의 손수건에서 맡았던 옅은 냄새가 자꾸만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김무진은 그 며칠이 8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홍옥선의 안비서는 여전히 한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손자일지 모르는 아이를 데려와 제대로 키우겠다던 홍옥선의 지시가 아직 거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비서는 반찬가게 근처와 다솔로 주변을 조심스레 오가며 동정을 챙겼습니다. 그러던 중 김무진이 최근 낯선 사설검사기관을 드나든다는 낌새를 포착했습니다. 접수창구 직원과 나누는 짧은 대화, 지갑에서 꺼내 건네는 서류 한 장까지 멀찍이서 눈에 담았습니다. 오랜 세월 홍옥선 곁을 지켜온 사람답게 안비서는 그 장면이 무엇을 뜻하는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고 직감한 그는 곧장 홍옥선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아무래도 도련님께서 직접 친자 검사를 의뢰하신 것 같습니다. 며칠째 같은 기관을 드나드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홍옥선의 얼굴이 삽시간에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찻잔을 들어 올리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하필 장서현과의 혼사가 그 오래 공들여온 사돈자리가 눈앞에 바짝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무진이 서현과 이제 막 만나기 시작한 지금 만약 결의가 무진의 핏줄로 확인된다면 애써 쌓아올린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홍옥선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 부딪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 애가 기어이. 홍옥선이 낮게 내뱉었습니다. 8년 전 규림을 밀어냈던 바로 그 손으로 이제는 손자일지도 모르는 아이의 존재까지 지워야 할지 모르는 갈림길이었습니다. 자신도 그 모순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생긴다는 건 마땅히 기뻐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홍옥선의 셈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핏줄의 정보다 앞섰습니다. 무진이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야 해요. 홍옥선이 창밖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안비서는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홍옥선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얼굴은 어느새 지워지고 냉정한 오너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비서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윤그룹을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위기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넘겨온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회사를 지킬 때도 자식의 앞날을 정할 때도 홍옥선은 늘 감정보다 계산을 앞세워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비서는 이번만큼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상대가 다름 아닌 어린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손자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두고 회장이 무슨 결정을 내릴지 그는 조심스레 헤아렸습니다. 회장님, 혹시라도 안비서가 입을 때려다 이내 삼켰습니다. 홍옥선의 굳은 옆얼굴이 더 이상의 말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방 안에는 홀로 남은 홍옥선의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홍옥선은 밤새 샘을 굴렸습니다. 만약 한결이 무진의 친아들로 확인되는 순간 애써 쌓아온 서현과의 혼사 계획은 통째로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손자를 얻는 기쁨보다 다 된 사돈자리가 어그러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규림이라는 이름과 그 딸린 식구들이 다시 무진의 인생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것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졸에 부모는 이혼했고 동생들은 줄줄이 사탕처럼 딸린 그 집안을 홍옥선은 8년 전에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더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홍옥선은 서재를 오갔습니다. 창가에 섰다가 소파에 앉기를 반복하며 그녀는 스스로와 오래도록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어두운 방법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안비서를 불러나지기 지시했습니다. 그 검사기관 담당자를 만나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아니라고 나오게 만들어. 안비서가 흠칫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홍옥선의 눈빛에는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대신 절대 티가 나선 안 돼요. 무진이가 눈치라도 채면 그땐 자네가 책임질 거예요. 홍옥선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안비서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오랜 세월 받아온 은혜 앞에서 그는 고개를 저을 수 없었습니다. 안비서는 곧장 검사기관의 담당자를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두툼한 봉투가 오갔고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는 낯빛을 보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지 한 장을 바꿔치기 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숫자 몇 개를 뒤집고 판정란을 고쳤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렇게 김무진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답은 진실과 정반대로 뒤틀린 채 그의 손에 쥐어질 참이었습니다. 홍옥선은 어두운 창밖을 내다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무진을 지키기 위한 어미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믿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밑바닥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홍옥선 자신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거짓이 제 발등을 찍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가슴 밑바닥에서 서늘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홍옥선은 그 불안마저 애써 밀어냈습니다.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남편을 잃고 홀로 회사를 지켜내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그녀에게 모질다 했고 독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질지 않았다면 지금의 동윤그룹도 무진의 앞날도 없었을 거라고 홍옥선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번 일도 다르지 않다고 훗날 무진이 원망하더라도 결국은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낼수록 규림의 눈물도 결의의 웃음도 자꾸만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홍옥선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밝아오는 새벽빛이 서재의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안도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봉투를 여는 손끝이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치자 낯선 숫자들과 함께 판정란의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결은 김무진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니라고? 김무진의 입에서 겨우 새어나온 목소리는 자신도 알아듣기 힘들 만큼 갈라져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답과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몇 번이나 아들일 거라 확신했던 터라 충격은 더 컸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몇 번이고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판박이처럼 겹치던 그 아이의 얼굴이 웃을 때 한쪽만 올라가던 그 입꼬리가 좋아하는 음식과 색깔까지 똑같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핏줄이 아니라니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아?
김무진은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마치 무게를 잃은 듯 허공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뜯어보아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아니라는 것, 결의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 8년을 붙들어 온 물음의 답이 이토록 허무하게 끝나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김무진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은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확신했던 자신의 직감이, 그 이상한 이끌림이 전부 착각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문득 그는 결의와 함께 게임을 하며 웃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맑은 눈빛도, 조심스레 아빠의 자리를 더듬어 오던 그 마음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핏줄이 아니라는 결과는 그 아이 곁에 머물 명분마저 앗아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그 애한테 뭐가 되는 건데? 김무진이 허공에 대고 힘없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규림에게도 서연에게도 이 결과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둑해지고 있었지만 김무진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결과지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자신의 8년을,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김무진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연에게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발걸음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의가 아들이 아니라면 이제 미련 없이 서연에게 마음을 다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니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정리해주기는커녕 더 어지럽게 헝클어 놓았습니다.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핏줄과 무관하게 이미 그의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무진은 결과지를 조심스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상처를 감추듯이요. 그리고 오래도록 그 서랍을 닫지 못한 채 어두운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김무진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텅 빈 가게 구석에 앉아 그는 말없이 잔을 채우고 비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의가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박정우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 그는 어질러진 술병들을 보고 대번의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야, 결과 나왔냐?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어? 박정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김무진은 허탈하게 웃으며 결과지를 툭 내밀었습니다. 봐라. 결국 아니래.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닮았는데. 그렇게 똑같았는데. 다 내 착각이었다더라. 박정우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믿기지 않기는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결의가 너랑 얼마나 판박이인데. 박정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김무진은 대답 대신 잔을 비웠습니다. 됐어. 이제 놓아줄 때가 된 거겠지. 나도 규림이도. 그가 애써 담담한 척 말했지만 그 말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친구의 그런 모습이 더 안쓰러웠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울기라도 하면 나을 텐데 김무진은 모든 걸 삼키고 혼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만 마셔라. 박정우가 술병을 치우며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거 보면 결의가 아들이든 아니든 네 마음은 이미 답이 나온 거 아니냐. 그 말에 김무진은 잠시 잔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지금은 그 마음을 들여다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몰라. 아무것도 모르겠어, 지금은. 김무진이 힘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었으면 했는데 아니라니까 오히려 더 확실해지는 게 있어. 내가 그 애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 그 말에 박정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의도 규림도 이미 김무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한 장이 그 사실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됐다. 결의가 아들이든 아니든 네가 그 마음이면 된 거야. 박정우가 나직이 위로했습니다. 김무진은 대답 대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창밖의 밤은 깊어만 갔고
두 친구는 오래도록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취해가는 친구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무진이 또 어떤 결심을 하게 될지 그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야, 김무진. 8년 전에도 너 이랬어. 규림씨 앞에서는 늘 이렇게 무너지고 또 이렇게 다시 일어서고. 박정우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좀 챙겨. 서현이든 규림이든 결이든. 네가 어정쩡하게 있으면 다 다친다니까. 김무진은 취기가 오른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다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정우는 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친구가 마음껏 무너지도록 곁을 지켜주는 게 자신의 몫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텅 빈 가게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나란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하던 김무진은 뜻밖의 결심을 내놓았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그동안 정든 마음까지 지울 수는 없잖아. 다음 날 아침 김무진은 박정우 앞에서 조용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정우는 놀란 얼굴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사 결과에 무너졌던 어제와는 사뭇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라며. 박정우가 되물었습니다. 김무진은 옅게 웃었습니다. 피가 안 섞였다고 그 애가 안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 정이 뚝 끊기는 것도 아니더라. 밤새 생각해봤는데 나는 그냥 결이가 좋아. 그 말에는 어떤 억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검사 결과가 그의 마음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김무진은 예전처럼 다시 결이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의 아이템을 몰래 사서 계정에 넣어주고 아이가 가게에 들르면 슬쩍 좋아하는 메뉴를 내주었습니다. 안부를 묻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저 곁에서 지켜보고 챙기는 것만으로도 김무진은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물론 결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을 일도 규림이 부담스러워할 일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전에 하던 대로 게임 아저씨로 남아 조용히 챙길 뿐이었습니다. 박정우는 그런 친구를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아니라는데도 저렇게 아이를 놓지 못하는 걸 보면 김무진의 마음은 이미 결이에게도 규림에게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결이가 게임 아이템을 누가 보냈는지 궁금해하며 규림에게 물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김무진은 남몰래 오래도록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서글픔도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아빠라고 불러주지 못할 아이를 그저 멀찍이서 챙길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럼에도 김무진은 그 거리마저 소중히 여겼습니다.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저러니까 나까지 이 결과가 자꾸 이상하게 느껴진다. 박정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아이를 놓지 못하는 게 도무지 자연스럽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김무진은 그 말을 흘려들었지만 박정우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또렷한 형체를 갖춰갔습니다. 한편 김무진은 서현과의 만남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마주 앉아 있어도 마음 한켠은 늘 결이에게 그리고 규림에게 가 있었습니다. 서현도 그 미묘한 거리를 어렴풋이 느끼는 듯 했습니다. 김무진은 그런 서현에게 미안했지만 억지로 마음을 짜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이가 아니라는 결과가 그의 미련을 잘라 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아이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만 더 키워놓은 탓이었습니다. 김무진은 그 모순된 마음을 스스로도 어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텨나갔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라는데도 자꾸만 한결 주변을 서성이는 김무진을 보고 한규림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검사까지 접었다던 사람이 어째서 다시 결이 곁을 맴도는지 그 속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결이의 게임 계정에 낯선 선물이 들어오고 가게에 들르면 무진이 은근히 챙기는 걸 보며 한규림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김무진 씨, 왜 자꾸 결이한테 한규림이 조심스레 물으려다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슨 마음이냐고 대놓고 묻기에는 자신의 마음도 이미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무진은 그저 옅게 웃으며 별일 아니라는 듯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무언가 감춰져 있다는 걸 한규림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 모든 걸 가장 불편하게 지켜보는 사람은 조흥식이었습니다.
규림에게 프러포즈를 받고 이제 막 마음을 정한 참이었는데 김무진이 다시 규림과 결이 주변을 맴돌기 시작한 겁니다. 규림 씨, 저 사람 요즘 왜 자꾸 결이한테 오는데? 조응식이 애써 담담한 척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신경쓰임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규림은 딱히 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오빠.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조응식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자격지심으로 답을 미뤄온 사이 김무진이라는 오래된 그림자가 다시 규림 곁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반찬가게 사람들도 박수남도 어렴풋이 그 미묘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규림과 무진 사이의 거리가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사이 다시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8년의 세월을 건너뛰기라도 하듯 두 사람의 궤도가 서서히 겹쳐가고 있었습니다. 한규림은 밤이면 홀로 그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조응식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게 자신이었고 그건 진심이었다고 되뇌었습니다. 든든하고 따뜻한 사람, 결이를 친자식처럼 아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김무진이 결이 곁을 맴돌 때마다 마음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한규림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조응식은 그런 규림의 옆얼굴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무언가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답을 듣는 게 두려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못나서 답을 미뤄온 사이 오래된 인연이 다시 규림의 마음 한켠을 파고드는 것 같아 속이 탔습니다. 반찬가게의 저녁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지만 그 안을 흐르는 공기만은 예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이는 결이대로 그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야무지고 눈치 빠른 8살이었으니까요. 게임 아저씨가 다시 자주 보이고 엄마의 표정이 종종 알 수 없게 흔들리는 걸 아이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엄마가 곤란해지는 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그 어린 마음에 늘 다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응식은 그런 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결아, 삼촌이 맛있는 거 해줄까? 조응식이 부산 사투리로 다정하게 물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감출 수 없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규림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 조응식은 그 저녁 내내 마음을 졸였습니다. 결국 김무진은 한규림을 찾아갔습니다.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이제는 털어놓아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찬가게 앞, 인적이 뜸한 저녁이었습니다. 김무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결이 검사했어. 나 몰래. 그 말에 한규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챈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한규림이 겨우 물었습니다. 김무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래. 내 아들 아니라더라. 그러나 이어진 말이 한규림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아니라는데도 결의를 놓을 수가 없어. 그 애가 내 아들이든 아니든 나는 그냥 그 애가 좋아. 그리고 김무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 다시 이었습니다. 너도 아직 못 놓겠어. 그 고백에 한규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8년을 밀어내고 위장 냉정으로 그를 떼어놓으려 애썼는데 정작 두 사람 다 서로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무진 씨, 우리는 이제 한규림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응식이 있고 서현이 있고 지나온 8년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주 선 두 사람의 눈빛만은 그 어떤 말보다 솔직했습니다. 미안해. 이런 말할 자격 없는 거 아는데. 김무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한규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건 자신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결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 애가 상처받는 건 못 견뎌요. 한규림이 젖은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김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생각 없어. 그냥 지금처럼 곁에서 챙기는 것만으로도 나는 됐어. 그 말에 한규림의 마음이 더 아려왔습니다. 아니라는 결과에도 결의를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이 8년 전 자신을 향하던 무진의 직진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이 사람은 이렇게 우직했습니다. 한규림은 애써 눈물을 훔치고 돌아서려 했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선 채 여전히 서로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마음을 확인하며 더 깊이 흔들렸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더는 거짓으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온 한규림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진의 고백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아니라는데도 결의를 놓지 못하겠다던 그 말이, 그리고 자신을 아직 못 놓겠다던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조흥식에게도 자신에게도 못할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무진을 향해 기울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 거예요? 한규림은 어두운 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8년 전 어긋난 인연이 이제야 진실을 되찾은 순간에 다시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한규림은 오래도록 뒤척였습니다. 한편 박정호는 그 검사 결과가 못내 찜찜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취향도 습관도 눈빛까지도 그렇게 판박이처럼 닮았는데 핏줄이 아니라는 게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박정호는 혼자 결과지를 떠올리며 몇 번이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움직인 건 아니라는 결과에도 결의를 놓지 못하는 김무진의 얼굴이었습니다. 절친이 그렇게 흔들리는 걸 곁에서 지켜보면서 박정호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20년 지기로서 이 찜찜함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무진이 저 녀석 아들 아니라는데도 저러는데 만약에 그 결과가 잘못된 거면 박정호는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에 하나 결과가 조작된 것이라면 김무진은 지금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나무로 밀어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는 예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언젠가 한결이 조흥식은 하나도 안 닮고 오히려 무진을 쏙 빼닮았다고 짚었던 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이렇게 쉽게 뒤집힐 리 없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박정호는 결국 검사기관의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접수증, 결과지, 날짜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필 작정이었습니다. 무언가 어긋난 구석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수고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무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한 기대를 심어주었다가 또 무너지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혼자 조용히 움직일 작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누가 손을 댄 거라면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있는 건데? 박정호는 곰곰이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결의가 무진의 아들이 아니길 바라는 사람, 그 사실이 밝혀지면 곤란해지는 사람. 그 물음의 끝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지만 그는 섣불리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증만으로 움직였다간 될 일도 그르칠 수 있었으니까요. 박정호는 결과지 사본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한번 마음먹은 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특유의 고집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진이 규림과 헤어지던 그 오랜 세월을 곁에서 지켜본 전우로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친구의 손에 쥐어주고 싶었습니다. 박정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결과지를 몇 번이나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숫자들을 들여다볼수록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걸렸습니다. 검사라는 게 이렇게 명백한 결과를 내놓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무진과 그토록 닮을 수 있단 말인가.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닮은 건 우연일 수 있어도 이건 우연이 너무 지나쳐. 박정우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는 완도 앞바다에서 자란 사람답게 한 번 아니다 싶으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습니다. 무진이 봐주고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정우가 마음먹은 것만큼은 무진도 접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번 일도 그랬습니다. 박정우는 결과지를 다시 접어넣으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검사기관을 되짚던 박정우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류를 나란히 펼쳐놓고 날짜와 시각을 대조하던 중이었습니다. 접수 기록과 결과지 발급 시각이 어딘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박정우가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맞아떨어져야 할 시간들이 마치 중간에 무언가 끼어든 것처럼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지가 발급되기 직전 담당자가 낯선 방문객과 따로 만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박정호는 기관 근처를 수소문하며 하나하나 실마리를 모았습니다. 그날 담당자를 찾아온 정장 차림의 남자가 있었다는 이야기,
두 사람이 은밀히 봉투를 주고받는 걸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조각들이 맞춰질수록 박정우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역시 뭔가 손을 댄 거야. 그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결과가 조작되었다면 김무진이 받아든 그 통보는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셈입니다. 박정우의 가슴속에서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절친이 그 거짓 결과 하나에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어떻게 남처럼 밀어냈는지 떠올리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벌였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박정우는 곧장 담당자를 다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물쩍 넘어가게 두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진실을 캐내기 전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는 검사기관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는 내내 박정우의 머릿속에는 여러 조각이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낯선 방문객, 어긋난 시각, 봉투.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결과를 뒤집었다면 그 목적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결이 무진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감추는 것. 그렇다면 그 사실이 밝혀지면 곤란해지는 사람이 범인일 터였습니다. 박정우는 어금니를 지그시 물었습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지만 지금은 확인이 먼저였습니다. 한 번 아니다 싶은 건 끝까지 파고드는 그의 성격이 이번만큼은 김무진을 구할 열쇠가 될 참이었습니다. 그는 검사기관 문을 밀고 들어서며 담당자를 향해 곧장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다시 찾아온 박정우를 보고 흠칫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그 미세한 동요를 박정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캥기는 게 없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눈을 피할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번 결과 다시 확인 좀 합시다. 접수 시각이랑 발급 시각이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박정우가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그의 불안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박정우는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감춰진 진실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 같았습니다. 그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우의 집요한 추궁 앞에서 담당자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시각이 어긋난 이유를 대라는 물음에 그는 자꾸만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단순 착오라서 담당자가 애써 둘러댔지만 박정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착오? 그럼 그날 당신 찾아온 그 남자는 누군데? 봉투 주고받는 거 본 사람이 있어. 그 말에 담당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미 다 알고 왔다는 걸 눈치챈 것입니다. 박정우는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한층 단호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이거 문서 조작이에요. 당신 혼자 뒤집어 쓸 일이 아니잖아. 시킨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냐고. 오랜 침묵 끝에 담당자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마에 땀을 훔치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비서라는 분이 결과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주면서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그 자백에 박정우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역시 조작이었던 겁니다. 김무진이 받아든 그 결과지는 처음부터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박정우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그 비서 얼굴 기억해요? 여기 이 사람 아니야? 그가 휴대전화를 꺼내 한 인물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담당자는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사람 맞습니다. 사진 속 인물을 확인한 박정우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다름 아닌 홍옥선의 안비서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결의가 무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감추려 한 사람, 그 사실이 밝혀지면 곤란해지는 사람. 박정우가 어렴풋이 떠올렸던 그 얼굴이 이렇게 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박정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홍옥선이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현과의 혼사가 코앞이었고 결의가 무진의 아들로 밝혀지는 순간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될 터였으니까요. 짐작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진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무너질지, 어머니의 배신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하나. 박정우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무진이 아들을 남처럼 밀어내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정우는 담당자에게 자백을 문서로 남겨달라 단단히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발뺌하지 못하도록 증거를 확실히 해두어야 했습니다. 담당자가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써내려가는 동안 박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진이 그 결과지 한 장에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어떻게 남처럼 밀어냈는지를 떠올리자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 모든 게 조작 때문이었다니 분노가 다시 치밀었습니다. 이제 이 진실을 친구에게 전할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진술서를 챙겨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검사기관을 나섰습니다.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박정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박정우는 곧장 홍옥선을 찾아갔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그러나 한치도 물러섬 없이 그녀 앞에 마주 섰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날이 서 있었습니다. 홍옥선은 무슨 일이냐는 듯 태연한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정우가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야? 그러나 박정우가 검사기관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진이가 몰래 친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조작됐더군요. 담당자가 다 자백했습니다. 박정우가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홍옥선은 애써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그러나 박정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비서가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사진까지 확인했고 담당자 자백도 받았습니다. 회장님, 이래도 모르는 일이라 하시겠습니까? 안비서의 이름까지 정확히 짚어내는 박정우 앞에서 홍옥선의 얼굴에서 마침내 태연함이 걷혔습니다. 오래도록 침묵하던 그녀는 결국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홍옥선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애가 무진이 아들이라는 게 밝혀지면 서현이와의 혼사가 다 틀어질 테니까. 손자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까봐 두려웠어. 그것은 오너로서의 계산이자 동시에 어미로서의 이기심이 뒤엉킨 고백이었습니다. 박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이 어떻게 손자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진이가 이 사실을 알면 회장님을 어떻게 볼 것 같으십니까? 박정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홍옥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평생 위기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회사를 지켜낼 때도, 친척들의 농간에 회사가 쪼개질 때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들이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를 떠올리자 그 단단하던 마음에 금이 갔습니다. 무진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줄 수 없겠니? 홍옥선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처음으로 내보인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박정우는 착잡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무진이는 알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잖아요. 8년을 모르고 살았는데 더 감추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모질지는 않았습니다. 홍옥선은 힘없이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손자를 얻는다는 기쁨을 두려움으로 짓눌러버린 자신의 선택이 이제 어떤 대가로 돌아올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박정우는 더 말을 보태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진실은 이미 손안에 있었고 이제 그것을 무진에게 전하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지체 없이 김무진에게 진실을 전했습니다. 무너져 있던 친구를 더는 거짓 속에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이, 네 아들 맞아. 결과가 조작됐던 거야. 박정우의 말에 김무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김무진이 겨우 되물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박정우는 그동안 파헤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어긋난 발급 시각, 담당자의 자백, 그리고 안비서. 결정적으로 그 모든 걸 지시한 사람이 다름 아닌 어머니 홍옥선이라는 사실까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무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배신감과 희망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결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벅찬 사실과 그 진실을 어머니가 손수 짓밟았다는 참담함이 동시에 그를 덮쳤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김무진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8년 전 규림을 밀어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손자의 존재까지 지우려 했다는 사실을 그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무진아, 진정하고 들어. 박정우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김무진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어. 지금 어머니한테 가야겠어. 김무진의 눈에는 오래 눌러온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동시에 그 안에는 마침내 아들을 되찾았다는 감격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그를 말리려다 이내 손을 놓았습니다. 이건 무진이 스스로 마주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박정우가 뒤에서 외쳤지만 김무진은 이미 문을 박차고 나선 뒤였습니다. 박정우는 멀어지는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건 다행이었지만 그 진실이 무진과 어머니 사이를 얼마나 깊이 갈라놓을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무진에게는 아들을 되찾을 권리가, 그리고 어머니의 배신을 마주할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가는 길 내내 김무진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결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벅찬 사실이 먼저 밀려왔다가 곧이어 어머니가 그 진실을 손수 짓밟았다는 분노가 뒤따랐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그럴 수 있었을까? 손자를 제 핏줄을 업던 사람 취급하려 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으면서도 8년 전 규림을 밀어내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자 한편으로는 납득이 갔습니다. 홍옥선은 늘 그랬습니다. 무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진이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도려냈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상이 손자였을 뿐입니다. 이번만큼은 못 넘어가요, 어머니. 김무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이만큼은, 규림만큼은 다시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홍옥선의 사무실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8년 묵은 오해와 새로 밝혀진 배신이 그의 발걸음을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김무진은 홍옥선의 사무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어머니를 마주한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결이가 내 아들인 걸 알고도 결과를 바꾼 게. 김무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홍옥선은 아들의 그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인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손자예요. 어머니 손자라고요. 김무진의 절규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8년 전에도 어머니가 규림이를 밀어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아들까지 없던 사람 취급하려고 했어요? 오래 눌러온 원망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홍옥선은 아들의 분노 앞에서 더는 냉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무진아. 나는 그저 네가 다치지 않길 바랐어. 그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집안이 다시 네 인생에 들어오면 네가 또 상처받을까 봐. 서현이와 잘 되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 그게 내 욕심이었다. 홍옥선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평생 굽히지 않던 그녀가 아들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김무진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이가 자신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다시 검사받을 거예요. 이번엔 제대로. 어머니가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어요. 김무진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홍옥선은 젖은 눈으로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더는 막을 수도 막을 명분도 없다는 걸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진아, 잠깐만. 홍옥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네가 지금 화가 난 건 알아.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너를 위해서였어. 그 집안이 다시 얽히면 김무진은 어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결이는 내 아들이에요. 그 사실 하나면 돼요. 나머지는 다 제가 감당할게요. 그 말에 홍옥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이제 예전처럼 자신의 뜻대로 휘두를 수 없는 단단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김무진은 어머니를 남겨둔 채 곧장 돌아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진실을 향한 그의 걸음에는 이제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8년 전에는 어머니의 공작에 무너져 사랑을 잃었지만 이번만큼은 스스로 진실을 붙잡겠다는 각오가 그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홀로 남은 홍옥선은 텅 빈 사무실에서 오래도록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아들을 지키려던 손이 결국 아들을 등 돌리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손자를 얻는 기쁨을 두려움으로 짓눌러버린 대가가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김무진이 직접 시료 채취부터 결과 수령까지 하나하나 지켜본 검사였습니다. 그는 봉투를 받아든 손을 한참이나 떨었습니다. 조작된 결과에 한번 무너졌던 터라 이번 통보를 마주하는 마음은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곁을 지키던 박정우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열어봐. 이번엔 진짜야. 김무진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이번에는 전혀 다른 한 줄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결은 김무진의 친아들이 틀림없다는 결과였습니다. 그토록 확신했던 그러나 한 번은 거짓으로 빼앗겼던 그 진실이 마침내 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서류를 붙든 김무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맞아, 내 아들 맞아, 정우야. 김무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조작에 대한 분노와 마침내 확인된 사실 앞에서 밀려드는 벅찬 감정이 동시에 그를 덮쳤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아이의 존재조차 모른 채 흘려보낸 그 긴 세월이 한꺼번에 가슴을 짓눌러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안도가 그 아픔을 조금씩 어루만졌습니다. 박정우도 젖은 눈으로 친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박정우의 목소리에도 물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김무진은 결과지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이제 그 무엇도 이 진실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웃을 때 한쪽만 올라가던 그 입꼬리를, 좋아하는 색깔을 똑같이 대답하던 그 목소리를요.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온전히 확인한 것입니다. 결의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 김무진이 조심스레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를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제 자신이 아빠라고 그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풀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규림에게 진실을 전해야 했고 조작을 저지른 어머니와의 일도 매듭지어야 했으며 서현에게도 솔직하게 마음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김무진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8년을 돌아 마침내 되찾은 진실이었으니까요. 고맙다, 정우야.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몰랐을 거야. 김무진이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정우는 말없이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고생은 네가 다 했지. 8년을 혼자 견뎠잖아. 박정우가 나직이 답했습니다. 김무진은 젖은 눈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도끼가 거친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되찾은 진실의 무게를 함께 나눠지듯이요. 김무진은 곧장 한규림에게로 향했습니다. 확정된 진실을 품고 그는 저녁 무렵 반찬 가게 앞에 섰습니다. 마침 마감을 정리하던 한규림이 그를 보고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김무진 씨, 이 시간에 무슨 한규림이 말을 채 잊지 못했습니다. 그를 마주한 김무진의 눈빛이 여느 때와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오래 참아온 감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무진은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벅찬 마음이 자꾸만 말문을 막았습니다. 규림아. 한참 만에 그가 겨우 이름을 불렀습니다. 8년 만에, 아니 오래 벼르고 벼른 끝에 처음으로 다정하게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결이 내 아들 맞더라. 그 한마디에 한규림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조작된 검사도 다시 밝혀진 진실도 아직 알지 못하던 그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김무진의 젖은 눈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저녁 어스름 속에서 마주 섰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진실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이라는 아이가 지난 8년의 오해가 그리고 여전히 서로를 향하는 마음이 한꺼번에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조흥식이 있고 서현이 있고 홍옥선의 배신이 남아 있었지만 그 무엇도 이 순간의 진실만큼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한규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이가 김무진 씨 아들이라니. 김무진은 그동안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몰래 진행한 검사, 조작된 결과, 그리고 박정우가 밝혀낸 진실까지요. 이야기를 듣는 한규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을 홀로 지고 온 비밀이 이렇게 밝혀지고 만 것입니다. 원망도 안도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무진이 몰래 검사까지 하며 그 답을 붙들려 애썼다는 사실이, 그리고 조작된 결과에 홀로 무너졌다가 다시 진실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아이를 품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규림이 젖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무진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결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그리고 너한테도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 말에 한규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래 억눌러온 마음이 그 한마디에 둑이 터지듯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지키려고 밀어냈던 사람이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며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흥식이 있고 서현이 있고 홍옥선의 배신이 남아 있었지만 그 무엇도 이 순간의 진실만큼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김무진과 한규림, 두 사람의 마음이 이제 어디로 흘러갈지 그 물음을 다음 회로 넘긴 채 이야기는 크게 요동치며 막을 내립니다. 어긋났던 두 사람의 궤도가 마침내 하나의 진실 위에서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규림이 캄캄한 길 위에서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이제야 기억이 났다면서요. 지갑도 신분증도 카드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온 식구가 함께 매달려 찾아 헤매던 그 잃어버린 것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김무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8년 전 제 손으로 밀어낸 사랑이 8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 이름을 되찾은 셈입니다. 그 눈물의 무게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한규림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감각에 사로잡힌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그날 밤 곁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김무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한규림은 눈앞의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무진과 똑 닮았지만 그보다 못생겼다며 취한 소리를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오래 눌러둔 서름을 술 기운에 쏟아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갈 때 장녀라서 따라갈 수 없었다는 것, 동생들의 대신 엄마 노릇을 하느라 하고 싶은 것 하나 못했다는 것을요. 좋아하는 사람마저 포기했다고 울먹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눈앞의 김무진이라는 걸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 장면이 한규림이라는 인물의 뿌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릴 때 별명이 한반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천성이 정작 제 사랑 앞에서는 자신을 가장 먼저 지웠습니다. 아버지의 이혼과 재혼, 새어머니의 배신으로 집안이 기울자 한규림은 대학 진학마저 접고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랑은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연애할 시간도 돈도 여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8년 전 위장 이별도 같은 결에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김무진이 저 때문에 모든 걸 버리는 걸 막으려고 스스로 속물을 연기하며 녹음기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내밀어진 1억마저 필요 없다며 돌아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악역으로 만든 사람이 이제와 잃어버린 것의 정체를 몰라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그대로인데 무언가 빠졌다는 감각만 또렷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게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8년의 위장이 통째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먼저 알고 있는데 머리가 애써 외면해온 셈입니다. 그래서 그 뒤늦은 기억과 눈물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거지요. 7년 전 너무 힘들어 친엄마에게 한 번만 와달라 애원했다가 거절당하고 번호까지 차단했던 아픈 기억을 떠올려보면 한규림이 얼마나 오래 홀로 버텨왔는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같은 흐름에서 김무진 쪽에도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김무진은 한규림이 제 발로 1억을 요구하고 떠났다고 믿어왔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고수해온 그 이별의 공식 버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나 김윤진의 말실수로 진실한 조각이 새어나왔습니다. 8년 전 헤어지겠다는 그 녹음은 김윤진이 꾸민 게 아니라 한규림이 직접 녹음에 들려주라며 건넨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김무진이 그렇다면 한규림이 정말 1억을 받아갔느냐 되묻는 순간 홍옥선도 김윤진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8년을 눌러온 진실이 김무진 앞에 드러났습니다. 김무진은 그제야 한규림이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대목이 김무진이라는 인물에게 왜 중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무진은 8년을 도끼 하나로 버텨온 사람입니다. 커플도 부부도 받지 않는다는 괴짜 규칙을 레스토랑 문에 내걸 만큼 사랑이라는 말 자체를 밀어내며 살았습니다. 그 규칙은 상처받은 사람이 두른 방어막이었습니다. 미워할 근거가 있어야 버틸 수 있었기에 김무진은 한규림을 속물로 기억하려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근거가 통째로 무너진 것입니다. 미워할 이유가 사라진 자리에는 밀어둔 마음만 남게 됩니다. 앞서 김무진은 술에 취한 한규림을 길에서 마주쳤을 때 그 남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못난 놈이라 헤어진 것 아니냐며 슬쩍 떠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한규림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발끈해 정강이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 줄도 모른 채 8년이 지나도록 김무진을 감쌌던 것입니다. 김무진은 그 밤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난 지금 그 밤의 말들이 전혀 다른 무게로 되돌아옵니다. 김무진에게 한규림은 늘 무너지고 또 일어서게 만드는 이름이었습니다. 8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은 두 사람의 궤도를 다시 겹쳐놓는 방아쇠가 됩니다. 다만 이미 각자의 자리가 너무 멀리 어긋나 있다는 것도 두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알미 재회를 더디고 아프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깔려온 복선은 한결의 친부입니다. 한결은 8살입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지도 꼭 8년입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매운 걸 못 먹는 습성도 게임을 대하는 눈빛까지 김무진과 판박이입니다. 웃을 때 한쪽만 올라가는 입꼬리마저 닮았습니다. 박정우가 일찍이 한결이 좋은 식은 하나도 안 닮고 오히려 김무진을 빼닮았다고 짚었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김무진은 한때 빨대까지 챙겨 친자 확인을 하려다 한규림의 인생에 함부로 끼어들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접었습니다. 그때는 조용히 비켜서는 게 도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한규림이 결혼한 적 없이 홀로 한결을 키워왔다는 진실이 쌍둥이 한규서와 한규민의 입에서 터졌기 때문입니다. 결혼했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면 한결이 제 아들일 가능성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한편 한결은 아빠를 간절히 그리는 아이입니다. 친구의 아빠 자랑에 상처받으면서도 내색 한번 안 하려 애쓰던 야무진 8살입니다. 유일하게 마음에 든 그 아저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돌아섰지만 그 인사가 두 사람의 인연을 끊어내지는 못합니다. 아이는 거짓말이 싫다며 엄마가 조응식에게 먼저 프러포즈했다는 사실까지 솔직히 전했습니다. 그 정직함이 오히려 김무진의 마음에 더 깊은 자국을 남깁니다. 한결이라는 아이의 됨됨이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한결은 제 존재가 엄마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늘 다짐하는 아이입니다. 아빠 후보로 괜찮은 사람 앞에서는 엄마를 이모나 고모라 부르며 자신을 방해가 되지 않게 감추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른스러운 8살이 유일하게 마음을 연 상대가 김무진이었습니다. 취향이 판박이인 그 아저씨에게 아이가 먼저 다가갔던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핏줄은 이렇게 서로를 알아보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이 복선은 아직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립한다면 한결은 홍옥선의 친손자이자 고윤희의 외손자가 됩니다. 두 집안의 운명이 이 작은 아이 하나로 얽히는 셈입니다. 핏줄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이 매듭이 이번 이야기를 끌고 가는 가장 큰 물음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의 답을 누가 먼저 쥐느냐가 다음 국면을 좌우할 열쇠가 됩니다. 김무진에게 이 확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지금 김무진은 장서영과 막 시작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자꾸 딴 데가 있습니다. 그 어정쩡함이 서연에게도 자신에게도 못할 짓이라는 걸 김무진은 압니다. 그래서 결의가 제 핏줄인지 아닌지 그 답 하나면 이 지긋지긋한 흔들림을 끝낼 수 있으리라 여길 만합니다. 아니라면 미련 없이 서연에게 마음을 다하고 맞는다면 또 다른 길을 찾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김무진이 답을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답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긴장을 팽팽하게 당깁니다. 한결의 친부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홍옥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8년 전 이별 공작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홍옥선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집안에 고졸에
동생들이 줄줄이 딸린 한규림을 홍옥선은 꽃뱀이라 부르며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태도는 지금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무진이 장서형과 사귄다는 소식을 듣자 홍옥선은 한결의 친자 확인마저 보류하라 일렀습니다. 장운태와 사돈을 맺으려는 셈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홍옥선은 안비서를 통해 한결을 뒷조사하며 그 아이가 정말 김무진의 핏줄이라면 데려와 제대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내놓고 말고는 한규림이 아니라 자신이 정할 일이라는 서늘한 속내였습니다. 손자가 생긴다는 건 마땅히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홍옥선의 셈은 늘 한쪽으로 기웁니다. 다 된 사돈 자리가 어그러질 두려움이 핏줄의 정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홍옥선은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회사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감정보다 계산을 앞세워 수많은 위기를 넘겨온 오너의 얼굴을 지녔습니다. 그 얼굴이 어미의 얼굴을 자꾸 지웁니다. 8년 전 규림을 밀어냈던 바로 그 손이 이제는 손자일지도 모르는 아이의 존재까지 지워야 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홍옥선 자신도 그 모순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이 앞서는 이유는 지켜온 것을 잃는 데 대한 오랜 공포 때문입니다. 남편 형제들과 친척들의 농간 속에서 회사를 여러 번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홍옥선은 감정을 앞세우면 무너진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사랑하는 아들의 앞날마저 계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데 있습니다. 8년 전 끊어내려 한 건 규림이었지만 실제로 끊어진 건 아들 김무진이었습니다. 홍옥선은 그 뼈아픈 실패를 겪고도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려 합니다. 이런 인물이 한결의 친자 문제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다음 국면의 가장 큰 불씨입니다. 만약 친자 확인이 다시 움직인다면 그 결과를 온전히 흐르게 둘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줄기는 고윤희입니다. 고윤희는 이미 그 꽃뱀이라 불린 아이가 자신이 버리고 온 친딸 한규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옥선이 한규림을 함부로 깎아내리자 그 아이도 제 부모에겐 소중한 자식일 거라며 발끈했습니다. 겉으로는 서연의 계모로서 반대하는 모양새였지만 속에는 친딸을 향한 죄책감과 분노가 함께 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규림 앞에서는 끝내 친모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합니다. 이 친모녀의 어긋남이 오래 이어진 아이러니입니다. 김무진마저 고윤희 앞에서 그 여자야말로 누구보다 현명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며 힘주어 감쌌습니다. 자기가 감싸는 그 여자가 누남 여인의 친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요. 여기에 더해 한규림의 형제들이 하나둘 김무진의 집안 언저리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규영은 김윤진의 회사에 스카우트되고 한규선은 그 회사 모델로 섰습니다. 한규민은 하필 김무진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규민이 무심코 나눈 통화가 한규림이 잃어버린 것을 김무진에게 알려주는 실마리가 됐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 두 집안의 거리가 자꾸 좁혀지고 있습니다. 고윤희의 처지를 들여다보면 그 아이러니가 더 짙어집니다. 고윤희는 규림이 16되던 해 남편의 불륜과 집요한 이혼 요구에 밀려 아이들을 두고 나온 사람입니다. 장녀 규림에게는 물어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규림이라도 동생들의 엄마 노릇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미안함이 17년을 지나 죄책감으로 굳었습니다. 그런 고윤희가 이제 재혼 가정을 지키는 일과 두고 온 친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연을 지키려는 계모의 마음과 규림을 향한 친모의 마음이 한 사람 안에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정작 규림은 제 친엄마가 눈앞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 어긋남은 언젠가 반드시 마주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두 사람 모두에게 큰 파장이 밀어닥칠 것입니다. 형제들이 김무진의 집안으로 스며드는 것도 한결의 친부 복선이 무르익는 것도 결국 이 친모녀의 재회를 앞당기는 길목마다 놓인 징검다리처럼 보입니다. 이 촘촘한 얽힘이 언젠가 한꺼번에 터질 뇌관으로 쌓여갑니다. 마지막으로 한규림을 둘러싼 마음의 지형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규림이 조응식에게 먼저 손을 내민 건 진심이었습니다. 늘 춥던 자신에게 박순환과 조응식이 눈보라, 속 봄 같은 온기를 줬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던 한결의 마음도 이유의 하나였습니다.
한규림은 자고 일어나 마음이 바뀌어도 이 고백을 절대 무르지 않겠다고 목까지 박았습니다. 조응식은 규림을 향한 오랜 마음을 지녔으면서도 자격지심 탓에 답을 미뤄왔습니다. 그 사이 8년 전 진실을 알게 된 김무진이 다시 규림 곁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김무진 쪽에는 23년째 그만 바라본 장서연이 있습니다. 장서연은 대타여도 좋다며 잠깐 돌아선 마음이라도 상관없다며 김무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내가 싫고 끔찍해도 이게 나라며 물러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김무진의 마음 한켠은 늘 한결과 한규림에게 가 있습니다. 조응식과 장서연 두 사람의 진심이 무겁기에 김무진과 한규림의 흔들림은 더 위태롭습니다. 장서연은 10살 무렵부터 김무진 하나만 바라본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여의고 힘들 때 곁을 지켜준 그 온기가 첫사랑이 됐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자리가 대타라는 걸 알면서도 장서연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자포자기 같은 선택이 오히려 안쓰럽게 다가옵니다. 조응식 또한 규림을 향한 마음을 9년 전부터 품어온 사람입니다. 남자 사람 친구로 물러서 있기로 했던 그가 뒤늦게 규림의 프러포즈를 받았습니다. 못나서 답을 못한다며 자격지심으로 미룬 그 대답이 김무진의 재등장 앞에서 더 무거워집니다. 조응식과 장서연 두 사람 모두 오래 한 사람만 바라본 진심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김무진과 한규림의 흔들림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상처가 됩니다. 어느 쪽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될 마음이라 이 네 사람의 얽힘이 이번 이야기에 팽팽한 긴장을 만듭니다. 한규림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건 결의입니다. 조응식은 결의를 친자식처럼 아껴주는 사람입니다.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던 아이의 바람을 채워줄 든든한 곁입니다. 한규림이 조응식에게 손을 내민 데에는 그 마음도 컸습니다. 그런데 하필 결의가 유일하게 마음을 연 상대가 김무진이라는 점이 규림의 선택을 자꾸 어렵게 만듭니다. 아이를 위한 선택과 제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8년 전에도 한규림은 제 마음보다 지켜야 할 사람을 앞세웠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셈입니다. 다만 그때와 다른 건 이제 진실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더는 거짓으로 마음을 덮을 수 없게 된 규림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갈림길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짚어본 것을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한규림의 뒤늦은 기억, 8년 전 위장 이별의 진실, 그리고 한결의 친부라는 오랜 복선이 한자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는 두려움이 정을 앞서는 홍옥선이 서 있습니다. 친자 확인이라는 매듭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두 집안의 촘촘한 얽힘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규림과 무진, 조응식과 서연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긋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 두 사람의 마음이 이번 이야기에서 어느 길로 접어드는지 함께 지켜보시지요. 잃어버린 것의 이름을 되찾은 한규림, 그리고 8년 만에 원망의 근거를 잃은 김무진. 두 사람 앞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놓여 있습니다. 한결의 핏줄, 두 어머니의 셈, 그리고 곁을 지키는 사람들의 진심까지요. 다음 이야기가 그 매듭을 어떻게 건드리는지 마음 놓고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